자,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스에서 형상 모델링 작업을 하는데요. 자, 이제 돌출 명령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제 자격증 대비 준비하는 도면 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형상을 부품별로 조금 색상으로 나눠 봤고요. 그리고 요거를 같이 한 형상이 요겁니다. 그래서 정투상법에 의해서 주투상도를 선정해서, 그리고 이 주투상도 기준으로 해서 측면도, 그 다음에 위에서 본 평면도 작업까지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부품을 해서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만큼 좀 이미지로 좀 출력을 할게요. 플롯 명령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형식은 PDF 파일로 이렇게 내보내겠습니다. DWG to PDF. 그리고 플롯 영역은 창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용지 크기는 A4 용지로 하겠습니다. 긴 쪽을 가로 방향으로 할게요. 210 곱하기 297로. 그리고 방향은 세로 방향으로 해서 검정색으로 해서 미리 보기 한 다음에 인쇄를 하겠습니다. 이게 품번이 2번이었어요. 자, 솔리드웍스에서 세문서 시작창에서 파트를 선택을 하고, 자, 창은 좀 조절해서 작게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요 부분 작업을 하는데, 참고로 요게 주투상도 선정은 조립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서 2번 부품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정면도, 그리고 평면도, 우측면도가 있고요. 그러면 정면도에서 2번 부품이 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정면에 오게끔, 자, 그러면 얘는 우측면, 얘가 정면에 오게끔 갈게요. 얘를 정면도로 해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어셈블리에 배치해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그냥 제가 요거를 우측면으로 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요게 형상부터 작업을 할 건데요. 그리고 평면도 형상을 보더라도 가운데 센터 라인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대칭, 치수도 대칭
치수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면은 우측면을 선택을 하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작성 아이콘 누를게요. 자, 먼저 사각형 그리기 대충 클릭해서 모양부터 결정을 해놨습니다. 확인. 자, 그리고 이 사각형의 아래쪽에 수평선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원점을 선택한 다음에 구속 조건 부가해서 중간점 구속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평선을 선택을 하면 가운데 기준에서 양쪽으로. 자, 그리고 사각형의 전체 크기는 가로가 60이고 세로가 48이네요.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수평선 선택해서 60, 그리고 수직선 왼쪽 오른쪽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높이 48, 자,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고 나간 다음에 해서 돌출 베이스 하겠습니다. 자, 얘가 두께가, 여기에 대한 두께는 평면도 있습니다. 20T. 방향은 리버스 반전을 해서 거리값 20, 자, 그런 다음에 요번에는 요거 커팅 할 겁니다. 요게, 자, 요게 V자 홈이 있습니다. 클램핑 하는, 요게 바이스로 클램핑 하는 V자 홈을 그래서 윗면에 솔리드 형상의 위쪽 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를 눌러 줄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8번 면에 수직 보기를 할게요. 참고로 얘 방향이 다른 이유는 제가 일부러 얘를 정면도로 하고 얘를 우측면도로 해서 그래요. 그러면 조립도 기준에서 얘를 정면도로 했을 때 캐드 파일에 보면 이렇게 이 방향이 됩니다. 나중에 어셈블리까지 다 생각해서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배치를 할 때는 주투상도를 정면도를 예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평면에 스케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V자로 형태 커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선 그리기로 해서 일단은 모양부터 그려 놓을게요. 중심선, 죄송합니다. 중심선부터 그리겠습니다. 자, 보조선 옵션 체크하고 원점에서부터 수평 방향으로 이 엣지의 솔리드 엣지의 가운데 클릭을 하고요. 이스케이프. 자, 그러면 여기에 조금 보기가 헷갈려서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회전시켜 놓겠습니다. 자, 이미지 회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게 경사지면서 내려오면서 요거 이제 대칭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대해서
자, 선 그리기 들어간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수직하게 올라갑니다. 이미점 클릭하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리고 옆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위치 클릭할게요. 이스케이프 키보드에서 ESC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선이 있습니다. 요게 솔리드랑 중복이 돼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반만 그려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반대편으로 대칭 복사를 할 겁니다. 자, 스케치 명령에도 가운데점의 위쪽에 보면 요소 대칭 복사라고 있어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먼저 대칭 항목은 윈도우로 드래그해서 일단은 전체 다 선택할게요. 그래서 클릭해서 전체 다 선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게 중심선 선택해서 취소를 하고요. 그리고 대칭 항목 아래쪽에 보면 대칭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중심선을 클릭을 하고요. 옵션에 복사 체크되어 있고요. 지금 그래서 확인해서 대칭 복사를 먼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게 치수를 입력을 할게요. 자, 먼저 위치, 그 다음에 요게 깊이, 그 다음에 요게 폭, 자, 진행형 치수를 이용해서 왼쪽 끝에서부터 여기가 거리가 10mm가 되고요. 못하네요. 제가 구속 조건을 잠시 안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가운데 빠른 보기 도구 모음에서 눈 모양으로 되어 있는 뷰, 그래서 항목 숨기기 해서 쭉 내려서 여기에 보면 스케치 구속 조건 보기, 이 옵션을 이렇게 임시로 꺼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폭이 2mm, 그리고 각도는 선과 선을 선택해서 각도 90도, 요걸 먼저 주니까 안쪽으로 들어갔네요. 이럴 땐 이스케이프 누르고 요 부분 선택해서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쪽 끝에 폭이 18mm, 그래서 여기 있는 선 18mm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완전 정의가 됐어요. 여기 따로 치수가 없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고 나간 다음에 명령은 잘라낼 겁니다. 자, 그러면 돌출 컷을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침 조건은 블라인드 형태에서 클릭해서 관통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정조의 기본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체결하기 위한 해서 요소, 그리고 다음에 이제 홀이 있어야 돼요. 가이드 핀이 들어갈 홀도 뚫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그래서 제가 정면 주투상도에서 다시 요거를 이미지를
원래 위치로 옮겨 놓고요. 자, 위쪽에 요 상단에 보면 여기에 홀이 2개 뚫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끼워 맞춤이 있고요. 여기는 가이드 핀이 들어가는 홀입니다. 참고로 요거는 대칭 치수로 되어 있어 좌우 대칭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먼저 홀 작업을 할게요. 자, 참고로 한쪽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만요. 그래서 요거 우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 부분만 하고요. 왼쪽은 나중에 대칭 복사로 완성을 할 거라서, 그러면 자 가이드 핀이 들어갈 위쪽에 솔리드 면을 마우스로 먼저 클릭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마침 조건, 죄송합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할게요. 자, 상단에 보면 피처에 구멍 가공 마법사가 있고요. 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먼저 첫 번째 구멍의 유형이 나오는데 제일 위쪽에 오른쪽 끝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롤 내려서 규격은, 표준 규격은 ISO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위 유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거를 해서 맞춤 핀 구멍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크기, 스펙은 해서 파이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크기는 이게 10파이로 정해 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부분 단면도를 살펴보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요, 요게, 그래서 가이드 핀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요게 입구 쪽, 뒤쪽도 그래서 조립용 못따기를 작업을 해놨습니다. 조립용 못따기. 자, 그러면 이제 조립용 못따기는 일단 제가 1로 할게요. 자, 그래서 스크롤 내려가면 맞춤 조건은 그냥 관통 그대로 쓰고, 자, 안쪽 카운터 싱크라는 부분에 얘를 체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안쪽 카운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홀의 직경이 10파이고요. 못따기는 C1. 자, 그러면 요게 위쪽의 직경은, 그래서 C1에다가, 그래서 요건 반경치가 되고요. 직경치로 하면 2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요게 호칭 치수 10파입니다. 못따기 값인데 얘를 직경으로 바꾸면 2가 돼요. 그래서 12, 각도는 90도가 되고요. 바깥쪽 요것도 체크를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일단 바깥쪽은 이따 수정해 보고요. 여러분 지금 할 때 이거 체크해서 이 값을 똑같이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위치, 그래서 마우스로 요게 면을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스케이프 눌러서 치수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8번 면의 수직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센터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40mm예요. 그러면 하나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진영형 치수 들어가서 원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오른쪽 점까지 가로 방향은 거리 치수가 20이 되고요. 위치 치수,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위치 치수는, 자, 바닥에서 33mm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바닥 엣지를 선택해서 점까지의 높이는 33.
자, 그리고 확인하고요.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 카운터 싱크 옵션을 맞춤 구멍에서 그래서 요게 입구 쪽에만 이렇게 못따기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옵션에 바깥쪽,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맞춤 핀 구멍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처 편집에 들어갈게요. 스크롤 쭉 내려서 바깥쪽 카운터 싱크 90도의 값은 동일하게 12mm. 그러면 반대편도, 자, 시작하는 여기가 안쪽이고요. 반대편은 바깥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자, 카운터보. 자, 요거는 좌측 면도가 보이게끔 얘를 추초상도로 했을 때, 제가 조립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정면도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왼쪽에서 부분 단면도를 보니까 여기 카운터보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 직경이 여기 파이가 6.6입니다. 자, 드릴 직경이 6.6 파일 때는 이제 볼트는 M6 볼트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볼트보다 여유가 0.6 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운터보 자립하기 위해서 볼트는 M6 볼트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위치는, 그래서 요게 우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수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여기서 해야 돼요. 반대편에서. 그래서 마우스로 뒤쪽 면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구멍 가공 마법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멍 가공 마법사는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좌측 상단에 있는 카운터 보호를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스크롤 내려서 표준 규격은 ISO나 또는 KS로 선택해 주고, 그리고 하위 유형은 에서 카운터보, 자, 육각 소켓 머리 이걸로 해주면 되고요. ISO는 자, KS로 했을 때도 그래서 요거는 에서 구멍 붙이 볼트를 하시면 돼요. 자, 육각 소켓 머리든 그거 이제 뭐냐면 렌치 볼트. 그래서 볼트 머리에서 렌치 볼트를 이용해서 육각형 모양입니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KS고,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스펙 크기는 그래서 M6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M6으로 할 때 요게 직경 깊이 볼트 머리가 들은 거는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자, 그리고 요게 맞춤 조건은 관통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안쪽 카운터 싱크는 해제, 바깥쪽 카운터 싱크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치 마우스로 여기 클릭할게요. 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는 바닥에서부터 해서 7.5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방향은 센터에서부터 요거 40이랑 같은 선상에 있어요. 이스케이프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8번 면의 수직 보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진영형 치수,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요게 점에까지 높이가 치수가 7.5.
그리고 배경 클릭한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이거 원점이 아니네요.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스케이프 누르고 원점에서부터 그리고 이 점에까지 가로 방향은 20. 자, 그리고 확인을 해서 이렇게. 자, M6 볼트로 하면 여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깊이가 하고 요게 치수가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나는 이제 자동이 아닌 수동 방법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어진 값대로, 자, 여기 있는 값대로 내가 좀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요거 소켓머리 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카운터 봅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피처 편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치수 정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거는 유형이 여기 보면 이전 버전용 구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유형은 삼각형 클릭해서 카운터 보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카운터 보를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보에 대한 정보값을 입력을 할 거예요. 스크롤 쭉 내려 볼게요. 자, 먼저 지름. 여기 20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드릴 지름이 에서 6.6. 이 지름에 더블 클릭해서 6.6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클릭하니까 앞에 마침 조건이 관통이다 보니까 요거는 수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제 카운터보에 직경과 깊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요게 약간 더 옮겨 놓을게요. 자, 그러면 카운터보의 지름 요게 선택을 하고 요게 11파이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보의 깊이 6.5 그걸 선택을 해서 6.5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 치수를 이용하는 게 이전 버전용을 선택을 하면 돼요. 디폴트로 놔두셔도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어떤 것을 할 거냐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멈춤 나사가 요게 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멈춤 나사. 요게는 에서 M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높이는 요게 홀 위치랑 같습니다. 33mm. 그리고 우측면에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틀어서 옆에 홀이 맞춤 핀, 가이드 핀, 요게 들어가는 가이드 핀 자리에다가 오른쪽 여기서 멈춤 나사가 들어갈 요게를 해서 구멍 가공 마법사로 작업을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측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얘를 정면으로 하면 여기가 우측면이죠. 뒤쪽 면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리고 요 면에다가 상황별 두고 몸에서 구멍 가공 마법사죠. 면을 선택한 다음에 구멍 가공 마법사를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8번
면의 수직 보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표시 방법에서 여기에 언선 표시로 바꿔 놓을게요. 대충 어디 위치에서 작업할 건지 보기 위해서. 자, 그런 다음에 먼저 구멍가공 마법사에서 첫 번째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두 번째 줄, 왼쪽에서 첫 번째 직선 탭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스크롤 내려서 표준 규격은 KS로 할게요. 그리고 하위 유형은 직선 탭구멍 에서 직선 탭에 대한 탭구멍으로 하고요. 그리고 크기는 M5였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클릭을 해서 M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조건은 관통으로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지금 이 형상 전체가 다 뚫려버려요. 그래서 요게 홀이 뚫려져 있는 요게까지만 작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침 조건은 얘는 다음까지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탭 드릴 치름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나사산 표시를 할 건지, 아니면 나사산을 제거해서 도피부를 만들 건지. 그래서 나중에 이걸 도면화 할 때는요, 골지름이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두 번째 나사산 표시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못따기를 입구 쪽에 볼트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못따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작은 못따기로 할게요. 여기 형상의 깊이도 깊지도 않고 해서 그래서 0.5 못따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칭 치수가 5가 되고 M5, 그리고 0.5를 직경으로 하면 C 0.5를 직경으로 하면 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더해서 6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 다시 컨트롤 8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선상에 일단은 위치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스케이프 키보드에서 ESC를 누르고, 자, 그러면 높이는 33, 그리고 위치는 앞에서부터 10mm, 전체 20이니까 중앙이네요. 자, 그러면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바닥 모서리 엣지에서부터 이 점까지 높이가 33이고요. 그리고 앞쪽 또는 뒤쪽 모서리 선택해도 돼요. 점까지 가로 방향의 위치가 10. 그리고 최종 확인을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표시 방법에서 모서리 음영 표시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 이제 볼트가 들어가는 입구, 여기 C 0.5가 되고, 여기 이제 골지름, 나사산 표시, 요게 이제 안지름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까지 하니까 요게가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는 저번에 시간이 없어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얘가 고정조입니다. 그러면 이 고정조는 그래서 베이스랑 볼트랑 바닥에서 체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아, 잠깐만요. 네, 아니요, 제가 딴 거랑 착각했네요.
옆에서 조립하는 거니까 바닥은 아니죠. 이렇게 맞네요. 다른 거랑 잠깐 착각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를 반대편으로 이제 미러 하면 되겠죠. 자, 미러 대상은 피처, 요거 맞춤핀, 그리고 카운터보, 그리고 요게 멈춤 나사 탭 부분. 자, 그러면 먼저 자, 피처 명령에서 대칭 복사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기준면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앞에 삼각형을 클릭을 하고요. 자, 정면을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자, 정면을 선택하면 가운데 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스케치 작업을 할 때, 자, 이거 잠깐 취소하고 나갈게요. 자, 처음에 요거 스케치 1 편집에 들어가면 제가 요거를 이 사각형을 가운데로 이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요거 뒤에 대칭 복사를 감안해서 이렇게 원점을 잡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점이 여기다 하면 이제 정면으로 하면 이쪽이 돼버려요. 만약에 이제 그럴 경우 지금 얘를 가운데로 원점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정면이 요게 가운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점을 저랑 다르게 할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이 항상 가운데에서 참조 형상을 이용해서 기준면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중간 평면을 해서 요게 앞뒤 중간 평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바로 정면에서 대칭 복사해도 됩니다. 혹시 다를 경우 감안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참조 형상의 기준면. 그래서 제1참조에서 앞에 면을 클릭을 하고요. 정면에서 제2참조는 뒷면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중간 평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이 요게 아닐 경우에 요거를 만들어 놓고 대칭 복사 들어가면 돼요. 자, 일단은 확인. 굳이 만들 필요 없지만은 요거 그래서 기준면의 중간 평면을 하나 만드는 방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면이 자동 선택이 되고 그래서 피처의 대칭 복사 그러면 그래서 기준면에 자동으로 잡혔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방법의 아래쪽에서 이제 요거는 피처요. 전체 형상이 아니고요. 요게 공정 3개. 그래서 오른쪽에 파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자, 맞춤 핀 구멍 요거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공정은 요게 카운터보. 명칭 이름이 바뀐 거는 제가 이전 구멍으로 바꿔놔서 그래요. 자, 그리고 해서 요게 해서 나사 구멍까지 3개 공정을 선택을 하고 최종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평면 1을 이용해서 다시 숨기기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해서 조립되는 부분에서 못따기를 더 추가해 주면 되는데 그건 제가 어셈블리를 하면서 그때 설명하기로 해서 지금은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요 형상은요.